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고 그들의 진솔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한 분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돈을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도 돈을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부를 이루셨죠. 하지만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김철수라고 하겠습니다. 가명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1945년생으로 한국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분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어린 철수에게 하나의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었죠. 가난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김 할아버지는 16살부터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도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도 그는 오직 일만 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아내와의 결혼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는 아내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결혼 후에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더욱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그는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2명과 시작했지만 그의 악착 같은 성격과 밤낮 없는 노력 덕분에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돈도 많이 벌었죠. 하지만 돈이 늘어날수록 그의 집착도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은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었고 학교 행사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주 그에게 말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 하지만 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누구를 위해서인데? 너희들 잘 살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놓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은 좀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었죠.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연 매출도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고급 외제차도 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딸은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가족들의 이런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제공하는데 왜 가족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을 멀리하는 걸까요?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전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았죠. 50살이 되던 해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죠. 그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아들은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아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사귀었죠. 몇 년 후 딸도 대학에 갔습니다. 딸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고 그는 기꺼이 돈을 댔습니다. 수억 원이 드는 유학 비용이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떠나던 날 그는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드물게 시간을 낸 것이었죠. 하지만 딸은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색했던 겁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6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사업에서 은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좀 쉬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그는 처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일만 했기 때문에 취미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고 돈도 충분하니 세계 여행이라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자고 말했죠.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여행이에요?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저는 제 친구들이랑 지낼 거예요.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혼자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딸은 외국에서 그곳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넓은 집에서 거의 혼자 지냈습니다. 아내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65살 되던 해 그는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던 그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아니, 사실 건강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프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일만 했던 것이죠. 병을 알리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가족이지만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암은 빠르게 퍼졌고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평생을 일 하나로 버텨왔던 강인한 체력도 암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70평생을 돌아보니 그곳에는 오직 일과 돈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뿐 직접 안아주고 놀아준 기억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딸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도 그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말해줘서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놓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희생했고 성공을 위해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그가 평생 쌓아온 돈은 그에게 어떤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병이 악화되면서 그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분은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하필 자기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 왜 더 오래 살 수 없는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슬픔으로 바뀌었고 슬픔은 후회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바보같이 살았네요. 진짜 바보처럼. 저는 조용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이 많으면 가족들도 행복할 줄 알았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아이들은 저를 ATM 기계로만 생각합니다.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죠. 아내는 저를 미워합니다. 수십 년을 혼자 두고 떠돌아다녔으니 당연한 거겠죠. 그분은 한참을 울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어요. 아들이 꼭 와달라고 했었죠. 달리기 시합에 나간다고, 아빠가 응원해주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저는 안 갔어요. 그날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방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1등을 했다는데 아빠가 안 와서 슬펐대요. 저는 그때 아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신 용돈을 많이 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미팅 취소하고 운동회에 갔어야 했는데 그 미팅이 뭐가 그리 중요했나 싶어요. 지금 그때 따낸 계약건이 뭔지도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아들의 눈물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 피아노 발표회도 한 번도 못 갔어요. 딸이 매번 초대장을 줬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죠.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딸이 중학생쯤 됐을 때부터는 아예 초대장을 안 주더라고요. 포기한 거죠. 아빠는 안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내 생일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돈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돈만 많이 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날 이후로 그분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쓸 힘이 없어서 제가 받아 적어드렸습니다. 아들에게 쓰는 편지, 딸에게 쓰는 편지, 아내에게 쓰는 편지.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편지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편지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너무 늦었다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래도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용서해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다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결국 그분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들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가 왔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다운 아버지, 남편다운 남편이 되지 못했다.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아들은 울먹였고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그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번 돈은 너희들에게 다 남겨줄 거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남겨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함께 한 시간, 함께 한 추억, 그런 걸 만들어주지 못했다. 너희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그날 병실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그분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였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업 관계자들, 직원들, 지인들. 모두들 그분이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짜로 원했던 건 그런 칭찬이 아니었다는 걸. 그분이 진짜로 원했던 건 아들의 운동회에 가서 응원해주는 것, 딸의 피아노 발표회에서 박수 쳐주는 것,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는 것, 그런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이었다는 걸. 그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자주 잊고 삽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죠.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놓친 아이의 웃음은 내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누지 못한 대화는 내일 나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나같이 살지 말라고.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걸 꼭 기억하고 전해주세요. 저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주말에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그냥 산책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말을 걸면 귀찮아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세요.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런 순간들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돈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 함께 만든 추억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쓰셨던 편지 중 일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작은 집에서 살아도 좋다. 차도 작은 차로 충분하다. 대신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아내와 손잡고 영화를 보러 가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았다. 너무 늦었지만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